모든 일은 운명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사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또 이 사상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니체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모르 파티, 운명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을 거스를 순 없는 걸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채 입학하기 전에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육지에 살 때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렸지만 소꿉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도 연락처를 아예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알았을 테지만 어째서인지 저에게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에 내려오고서부터 계속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에게 연락이 닿을 길이 없으니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각종 SNS에 새 친구의 이름들을 각각 검색했고 결국 3명의 친구 중 2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머지않아 나머지 한 친구도 연락이 닿은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셋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까지 나중에 새 친구들과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날 일만 기다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정말 우연히 만나서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만나기는커녕 연락조차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저의 결정이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6살 때 헤어졌던 친구들을 영원히 못 만나는 운명을 성인이 돼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를 약속할 수 있는 현재로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상 등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사회상이나 도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3분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진 가치관들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인생 영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맞벌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왔다. 그때 나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현재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매체는 영화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본 많은 영화 중에서도 내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나의 인생 영화를 주제로 삼아보고자 했다. 나는 인생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영화를 자신의 인생 영화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 영화는 주토피아이다. 영화 주토피아는 편견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토끼 경찰 주디와 편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기꾼 여우 닉이 주인공이고 이 둘이 서로 같이 다니면서 편견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야기이다. 영화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은행 일을 못할 것이다. 여우는 영악하니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작은 동물은 경찰 일을 할 수가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성별, 인종,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다. 영화 속 팝스타 가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게 될 거예요. 라는 대사를 말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과 차별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다. 이처럼 여러 선입견들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준 영화 주토피아는 나의 인생 영화이다. 인생 영화를 선정하고 영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나의 가치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뚜렷한 가치관을 지님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사람이었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행동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혹시나 나의 선입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단 부딪히고 보는 아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면 옷이 젖든 말든 바로 입수하고, 산이 보이면 정상까지 가는 길이 맞든 아니든 달려가고, 장난감이 보이면 고장나든 말든 일단 흔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후에 걱정이나 고민 없이 일단 하고 보는 아이였으나 8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벽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때 1년 넘게 무용을 배운 저는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후에 걱정이나 고민 없이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수백 번을 연습해도 하지 못했던 하나의 동작이 있었습니다. 무용 선생님께서 동작을 바꾸어 주셔서 공연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어렸던 저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은 막을 수 없는 좌절의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기 싫었던 저는 무용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은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무용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의 손은 오직 피아노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고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다시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대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만 같은 부분을 틀리고 말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수천 번을 연습해도 자꾸만 실수했습니다.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동작이 떠오르면서 다시 좌절의 바닷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에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 않았던 저는 사라지고 결과가 두려워 파도를 피하지 않고 맞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대회에서 같은 부분을 틀렸고 피아노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벽과 마주하기 싫어 도전조차 하지 않았고 일단 부딪히고 보았던 어린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 좌절은 찾아오고 극복 또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14살 중학교 입학 후 동아리를 고민하던 저에게 피아노 다시 할 생각 없냐는 아버지의 말씀은 마음속의 파도를 한순간에 잔잔한 물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아 숨겼던 이야기를 털어놓자 아버지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좀 못하면 어때? 중요한 건 벽을 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야.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은 그냥 돌아서 가. 벽의 뒤편에는 넓은 평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벽을 넘으려고 애쓰던 저의 모습이 조금 웃겼습니다. 일단 하고 보았던 어린 시절의 저처럼 그 동작을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같은 부분을 틀리든 말든 이렇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해도 하지 못한다면 벽을 돌아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벽의 꼭대기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과거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넘을 수 없는 벽들은 도미노처럼 모두 무너지고 좌절의 바다는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벽과 좌절은 누구나에게 찾아오고 벽을 넘으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더 큰 벽과 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서만 머문다면 얻는 것은 좌절뿐입니다. 우리는 벽을 돌아 평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벽과 마주치든 말든. 1학년 2반 24번 오유라 3분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아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글귀를 도서관에서 열렸던 책축제에서 처음 보게 된 후 왜 저의 좌우명이 되었는지 좌우명으로 삼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일어난 변화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글귀를 중학교 2학년 때 도서관 책축제에서 손글씨 따라쓰기라는 체험 부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귀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에서 따라 쓰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글귀를 천천히 보게 되고 이 글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 스스로 다른 친구는 선행학습을 이만큼이나 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본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이 글귀에서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글귀를 제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할 때면 그때 썼던 글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했었던 발표는 학교에서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 과목에 관한 것만을 주제로 많이 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과 발표를 하는 순간마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비한 3분 말하기에서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내가 저때 이러한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회상해보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말하기 마치겠습니다. 1학년 2반 25번 오준서 3분 스피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수많은 일들 중 그저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주제인 수많은 일들 중 그저 하나라는 말은 제 좌우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좌우명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좌우명이 일상생활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을 소개하고자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수많은 일들 중 그저 하나라는 말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힘들어했던 일도 그저 수많은 일들 중 지나가는 하나라고 생각해보면 고생했던 마음이 풀리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 언젠가부터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주변의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한 일에 묶여 쉽사리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경우, 혹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후회를 하며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하나하나에 발이 묶인다면 일상생활 혹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땐 그저 수많은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마치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한 번에 사라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한 번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지만 들었을 때라도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말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 혹은 위로를 해주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런 단어나 말을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닌 작게 가치관,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힘든 상황이 와도 그러한 좌우명, 가치관에 위로를 받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 스피치를 하면서 느낀 점 및 스스로의 의미는 저를 힘내게 하는 제 좌우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각자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이 있을 텐데 다른 친구들의 좌우명 혹은 가치관이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소개한 수많은 일들 중 그저 하나라는 말은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처음 들었을 때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는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이고, 주제 선정 동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올려야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결국 마지막에 내신이 많이 올라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오게 될 수 있었다. 그 일을 겪고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등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작지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고등학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로버트 콜리어라는 사람이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고 내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매일 축구 기본기를 연습했으며 중학생 무렵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도 매일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손흥민 선수는 매일 반복해서 노력함으로써 지금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성공을 했다. 즉,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는 말 그대로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분명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느낀 점 및 스스로의 의미는 예시처럼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일 작게나마 열심히 노력하여 나중에 고3이 되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동안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2반 27번 이현지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저의 가치관입니다. 저의 가치관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라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다 보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실패를 겪더라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주어진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 봤던 시험지를 예로 들자면 저는 특히 수학 분야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모르겠는 것은 바로 포기하고 문제가 길어지면 건드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시험지를 다시 봐보면 제가 포기했던 문제들의 답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남들과 같은 기회를 주더라도 제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패를 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가치관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봐도 그냥 도전하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면서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그때의 경우에는 저의 풀이를 보여주며 선생님께 왜 저는 이런 풀이로 했는데 답이 아닐까 하며 질문을 하며 선생님의 풀이에 의존하던 저는 저의 풀이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다고 느껴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저도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쉬웠던 일도 어렵게 느껴지기에 처음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쉽게 포기하고 남들에게 의존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자신을 믿고 저의 의견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의존하지 않는 미래의 저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제가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3분 말하기 주제는 내 인생 좌우명에 영향을 주게 된 경험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그날 해야 할 일을 하기 귀찮아서 한 번씩은 미뤄보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해야 할 일이 하기 싫고 귀찮아서 다음날로 미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나의 좌우명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 인생 좌우명에 영향을 준 경험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3분 말하기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제 인생 좌우명을 앞에 주제 선정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것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 2020년 2월에 국내 첫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3 때 이어 고1 때도 격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때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영상에 접속하고 출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영상에 접속하여 출첵을 하고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다른 것을 하며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 수많은 영상이 쌓여 있었고 이 수많은 영상을 보고 교과서나 학습지에 정리를 하며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 하니 힘들고 공부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 제 인생 좌우명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말을 제 인생 좌우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분 말하기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이나 저의 생각은 이 3분 말하기를 쓰기 위해 좌우명들을 찾아보던 중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좌우명을 보고 내가 그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뤘던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는 좌우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해야 하는 영어 숙제 단어 외우기를 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당일날 외우려고 하니 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거의 다 틀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숙제 등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룰 때마다 제 인생 좌우명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저의 주제는 나의 좌우명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사실 이 좌우명을 생각하게 된 것도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명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있지만 어릴 때 제가 아팠던 것 때문에 머리숱이 조금 없는 편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머리를 보면서 힐끔힐끔 거리거나 수근거리는 것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집에 와서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계속 울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어린 나이에 힘든 병을 이겨내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괜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 말과 시선이 들리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더 힘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내 머리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지만 내가 아팠던 것을 이겨내고 얻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시선들을 무시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 3분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솔직히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는 더 힘든 것을 이겨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는 하고 있지만 잠시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기분을 나빠할 필요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시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현지수입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보다 지나갈 시간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가끔씩 상대방에게 제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저는 한때 모든 일에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후회만 하며 많은 일들을 망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지난 것
간 것을 후회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더 후회가 될 것만 같아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저의 가치관은 지나온 시간보다 지나갈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 성적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를 자주 나누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말이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후회를 하는 시간이 더한 시간 낭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만든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는 예전에 저와 달리 지나간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무언가에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캐롤 터킹턴은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후회만 하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서 미래를 배우고 지나온 시간보다 지나갈 시간을 위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1학년 2반 현지수였습니다.